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값어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성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청년입니다. 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보통 무엇을 하죠? 네, 맞습니다.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거야. 올해는 꼭 얼마 이상 저축을 할 거야. 올해는 꼭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거야. 등등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년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신년 계획이 물론 다 실천이 되면 좋겠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세운 그런 신년 목표나 계획들은 1년이 지나고 되돌아보았을 때 실패로 돌아갔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계획을 실패하는 이유를 비롯하여 어떻게 하면 100% 성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동기부여로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런 신년 계획과 목표들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변화하기 위해선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자아성찰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게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는 무엇이죠? 사람, 즉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죠. 자, 우리 지구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태양 바깥에는 또 수많은 행성들이 많이 있죠. 뭐 화성, 수성, 목성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 그룹을 뭐라고 칭하죠? 네, 맞습니다. 태양계라고 칭합니다. 갑자기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주 이야기가 나와서 좀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 우주부터 알아야 해요. 자, 이 태양계라는 행성 그룹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게 바로 무엇이죠? 은하입니다. 이 바깥에는 또 은하가 있습니다. 또 이 은하가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죠.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너무나도 멀고 넓어서 측정이 안 되니 우리가 보통 어떻게 거리를 측정을 하죠? 네, 광년으로 측정을 합니다. 빛 광자에 이제 해년을 써서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이제 거리가 측정이 된다. 그걸 1광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몇억 광년, 몇천억 광년 이런 식으로 우주가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 우주 속에서 이 조그만한 우리 은하죠. 우리 은하가 있고 그 우리 은하에 있는 수많은 행성 그룹들 중에 이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정말 우주의 티끌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정말 필사적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려 하고 또한 필사적으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정적으로 살며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볼까요? 우주에서 관점에 보면은 이 빛의 속도로만 측정할 수 있는 이 광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큰 이 공간에서도 인간이 살고 있는 시공간은 정말 작고
얼마 안 되는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부터 먼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라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로 돌아왔어요.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자,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진화를 했을까요? 자, 진화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자, 인간이 진화론으로 이제 진화한 게 증명이 되었다. 유인원으로부터 우리 사람이 되기까지. 이제 이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인데, 인간은 원래 원숭이, 유인원이었다. 이제 유인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제 또 쭉 진화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최종 진화 단계죠. 되기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왔는데, 중요한 건 유인원 시절의 뇌와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과연 다를까요? 여러분은 공부를 무엇으로 하나요? 머리, 뇌로 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때 뇌와 이때 뇌가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육체적으로도 진화를 많이 했으니까요. 이제 팔에, 온몸에 털이 사라지고 이제 사족 보행하던 걸 이제 일어서서 직립 보행을 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불을 익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 진화를 해오면서 뇌도 분명히 진화를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사실 많이 없어요. 네, 정말 소량의 변화, 소량의 진화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인간의 뇌 구조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절에 가지고 있던 사람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네, 무엇이죠? 바로 생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생존이 아닌가요? 인간은 예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진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많아야 나의 생존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번식이 있죠. 번식을 해서 사람의 개체수를 늘려나갑니다. 사람의 개체수를 늘려서 무엇을 만들죠? 그룹을 만듭니다. 즉 사회죠. 옛날에는 호모사피엔스, 옛날 시대에는 부족 사회였겠죠. 그 세 번째로는 영토를 확장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원들, 옛날 원시 부족 때는 이제 강에 가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숲으로 들어가서 동물들을 잡아오며, 그런 식으로 자원들을 정말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숲에 있는 동물들이 다 사라지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새로운 숲, 새로운 강으로 이주를 해서 계속 생존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치며 이제 사회에서 최초의 문명이 발생을 하고, 세계 4대 문명이라 불리죠. 세계 4대 문명이 탄생하고, 거기서부터 똑같이 이러한 과정들을 다 겪고, 문화의 발전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생존을 훨씬 더 수월하고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지금의 어떤 사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현대사회,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버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변하고자 하는 나 자신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이 이 생존과 직결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직결돼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챙기는 거, 물론 미모도 포함되겠지만요, 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돈을 많이 번다, 자본주의에선 당연히 생존에 포함되어 있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당연히 돈이랑 연결되니까
생존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거는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생존보다는 생존하려는 사람의 뇌를 바꿔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실패하지 않고 나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값어치를 위해서 내 자신이 변하고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성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생존하기 위해서 이 강사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단순히 강사 일로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더 큰 값어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제 이름, 3글자. 또 뭐가 있죠? 인문학 청년. 제 필명이죠.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진정 죽었을 때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졌을 때다. 그때 사람은 진정 죽는 거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습니다. 제 흔적을 세상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도록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진 그런 사람을 우리 무엇이라 부르죠? 위인이라 부르죠. 대한민국에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님이 계시고 세종대왕 임금님이 계시죠. 그런 사람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름, 이 3글자를 알리고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생존과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존은 제 이름을 남기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본주의에서 생존은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먹고 사는 일 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값어치를 보고 강사 일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제 스스로가 변화를 훨씬 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도 단순히 생존이 아닌 더 큰 값어치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성공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 인류의 역사부터 현대시대까지 살아왔던 이 환경에 젖어서 사람의 뇌가 변하지가 않으니 생존 뇌로만 살아오셨다면 올해부터는 이 생존이 아닌 훨씬 더 큰 값어치를 위해, 더 큰 대의를 위해 한번 목표나 계획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하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왜 돈을 많이 버느냐가 먼저 질문이 되어야 해요.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왜 부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 생존이 있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외식할 때, 메뉴 차림표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먹고,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고 싶고, 내가 훨씬 더 생존에 좀 더 쉽고 편하게 생존하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지만 마음속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선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존은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부자인 사람이든 다 똑같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들고 덜 힘들고의 차이지 쉽거나 더 어렵거나의 차이지 생존 자체는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겠다. 왜? 더 큰 값어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재단을 설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이러한 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 목표를 실행하지 못한 거예요.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안주되고 안정적이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존보다 더 큰 값어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